한일 관계가 유례없는 경랑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사를 부정하며 명백한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일본에 맞서 과연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우리도 일본을 수출 규제하고 지소미아 선제 파기 등 적극적인 강대강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냉정을 찾고 어떤 부분에서 일본 정부가 돌아서게 됐는지 외교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결국 파국을 선택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이후 우리의 대응은 어떤 방식이 돼야 할지 오늘 아침 토론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문자로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토론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일본학자 두 분이십니다.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 한신대 일본학과 하정문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두 분께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이후에 우리 청와대 대응부터 좀 평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에 국무회의를 열고 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사실상의 대국민 담화 성격의 발언을 했습니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또 당장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버텨달라라는 식의 당부를 말했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어떤 메시지였다고 평가하십니까? 예, 대국민 메시지라는 형식에서는 어쨌든 그 보좌관에 의해서 하셨기 때문에 형식 자체는 그렇게 높은 강도는 아니었습니다만 내용은 굉장히 강경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제 주목해서 들었던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에서 양국의 마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네. 대통령께서 일본에 대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일본을 어떻게 설정하셨는가 그러니까 그 키워드를 푸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라는 표현을 하시고 네. 말미 부분입니다만 지금 멈추게 되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그 산이라고 하는 말씀이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일본과 미래의 일본을 같이 아울러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산을 넘겠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어쨌든 극복에 관한 얘기이고 예. 중장기적으로 볼 때도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기조, 원칙적인 대응 부분을 강조하신 내용이라서 저는 네. 그 말씀이 되게 와닿았습니다. 네. 우리 양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이제 하 교수님 말씀 굉장히 강경 대응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7월 초에 여러 가지 일본에서 수출 규제가 발표가 나오고 네. 또 화이트리스트 이게 거론이 된 만큼 상당히 청와대 내 격앙된 분위기로 된 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어제 그런 엊그저께 이제 그런 청와대 내 분위기가 그대로 전달이 되었다고 봅니다. 상당히 대통령께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계시고 네. 여러 가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신 걸로 보입니다. 단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예전에 예를 들면 한 100년 전에 한일 간의 국력 차이라든지 네. 또는 20년 전에 한일 국력 차이 각각 100분의 1 또는 10분의 1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거의 1인당 이런 정부 지출이라든지 또는 1인당 어떤 지출 지표를 보게 되면 한국과 일본 별로 차이가 없을 정도이고 제가 계산하기로는 1인당 정부 지출은 한국이 오히려 약간 더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의 국력, 경제력, 기술력이 예전처럼 이렇게 일본에 질 만큼 수준은 절대 아니다.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어떤 그런 우리가 기술 자립이 굉장히 낮은 측면이 있고 네. 또는 어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태계가 적절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고 이런 것을 바꾸어 나가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 나가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시 일본과의 외교적인 어떤 그런 대화의 창구는 항상 열려 있다.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진일보한 이런 생각을 보셨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사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의 수위는 가장 최후에 높아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가 이제 일본을 향해서 엄중하고 강력한 경고를 하고 이제 대통령은 최후의 딜을 위해서 마지막 카드로 남아야 한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때문에라도 아마 처음에는 독립된 형식의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예. 결국 국무회의 석상에서 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마지막 강력한 대통령의 메시지 부분들은 역시 온전시켜둔 상태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점에서 아마 8월 15일에 광복절 경축사 내용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엄명만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한국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끌어가려고 할 것인가 역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대통령의 메시지라면 네. 오늘 있을 수석 보좌관 회의도 그렇고 향후에 대통령의 메시지를 적절하게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작업들, 통제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내 옆에서 당연히 이루어지겠지만 네. 굉장히 주목해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대통령께서는 이제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해서 지금 이 상태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어떤 적반하장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네. 일본 측이 당연히 이런 그 식민 통치기 불법의 시에 자행된 이런 말하자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어떤 이런 그 강제징용과 가혹한 노동 착취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이 당연히 사죄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도대체 이걸 경제보복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건 적반하장이다. 이런 것은 결코 앞으로 한일 관계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을 이제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다고 보고요.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말에 대법원 이런 그 강제징용 판결이 있었고 그 이후로 수차례 이낙연 총리의 담화도 있었고 또 입장 표명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단계로 본다면 이건 경제 보복이고 한국의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네. 지금 이 상태에서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국민과의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단합을 기대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신 것은 네. 사실은 이제 좀 적절한 것이라고 보고 더 이상 이제 어떤 물러날 선도 많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강력하게 한국 정부 입장을 표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지금까지 이걸 이겨낸 수많은 어떤 그런 저력과 어떤 그런 그 능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국민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표명하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사실 지난주 금요일 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일본 정부가 내린 이후에 뭐 우리 정부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일본 현지 반응도 좀 궁금하거든요. 언론이라든지 뭐 네. 정치권이라든지 어떻게 좀 반응을 하고 있던가요? 네, 일본 대표적인 신문들 사설 제목만 제가 말씀을 네네. 드리면 네. 니케이 신문에서는 하루 일찍 8월 2일 아침에 금요일 아침에 사설을 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마찰의 확대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경제 부분에서 양국의 마찰은 어차피 서로 간에 불이익이 될 것이라는 아주 당연한 내용들을 역시 경제 전문지답게 내놓은 것 같고요. 네. 다른 신문들은 전부 다 8월 3일에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네. 토요일 날 내놓았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역시 일본의 이른바 보수와 진보 일간지, 즉 한일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가 명암이 확실하게 갈립니다만 예. 도쿄 신문 같은 경우에는 보복순환 이런 것들을 멈추자라고 제목을 달았고요. 아사히 신문도 교섭 토대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 경제 보복 자체가. 하지만 요미우리나 산케이 같은 경우에는 요미우리는 한국이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 현실을 직시해달라. 이런 표현을 했었고요. 산케이 신문은 한국이 지금 현재 사실은 응석을 부리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일본 정부가 타당한 판단을 한 것이다. 이런 내용들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한일 관계의 일본 쪽의 여론의 부분은 일간지를 통해서 보자면 역시 보수와 진보가 확연하게 갈리고 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예. 어제 역시 일본에서 그 자발적인 시민들의 시위가 아베 태준을 포함해서 한일 연대 그리고 그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철회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자발적인 목소리로 신주쿠라고 하는 도심에서 이뤘다. 저는 이 부분은 주목할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양 교수님도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사실 사설 제목만 봐도 느껴지는 정도의 지금 언론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체감하신 것들이 있었나요? 어떠세요? 저도 뭐 한 보름 정도 이제 최근에 일본에 있었는데 예.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본 측의 보도의 어떤 양이라든지 질이 굉장히 조금 작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얼핏 알고는 있지만 자세히 알지 못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매일처럼 신문이라든지 방송에서 예. 이렇게 보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보도량도 작고 또 사실은 이제 일본의 20대, 30대들은 신문이라든지 텔레비를 잘 보지 않습니다. 좀 예. 유감스럽습니다만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보량도 작고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그 일본 내에서는 역시 그동안 한국에 대한 역사 필요 현상이 있고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이라든지 또는 65년에 청구권 협정으로 끝난 거 아니냐. 네. 왜 또다시 한국이 이 사법부에서 개인 청구권을 제기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국제법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제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적어도 이 백색 국가 제외에 대해서는 지지한다는 여론이 한 64% 정도 네.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이것은 이제 한일 양국 국민들이 어떻게 소통해 갈 것인가의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단 이제 분명한 것은 일본 내에서도 심정적으로는 감정적으로 그동안 이제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좀 시달린다는 인식이 일본 국민들한테는 있고 필요 측면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베 수상이 잘했다라는 그런 물론 이미지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본의 어떤 지식인들 또는 오피니언 리더라든지 일본의 언론을 보게 되면 적어도 일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자유무역 질서를 가장 혜택을 보고 가장 그 선두에 앞장서 가지고 주장해온 일본이 일본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 무덤을 파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비판적인 여론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이건 그러니까 한국에게도 피해를 주지만 결국은 일본에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일본에게 데미지가 되는 것은 한국이 점차 탈일본화하는 거 아닌가. 한국을 압박하려다가 결국은 한국이 중국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가장 일본에서 우려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아베 수상이 이걸 자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그 비판적인 의식이 강합니다. 단 이제 일본 내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언론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적잖은 지지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베 외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제가 이제 체감한 그런 사실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의 더 강력한 강대강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하는 쪽에서는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자. 꼭 같은 명칭은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뭐 우리 제품이나 원료를 수출할 때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뭐 어쨌든 한국이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내리든 가능하다고 본론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근데 지금 현재 그 문제가 조금 전에 양기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결국에는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일본이 가지고 있던 자유무역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의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더더군다나 일본이 어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방금 말씀하신 조치를 맞대응의 조치를 실행한다 하더라도 저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타이밍은 당연히 일본과 한국 그리고 세계적으로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나 특히 미국 쪽의 동향도 염두에 두면서 정말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즉 이 문제를 풀어내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맞대응이라는 게 있다면 저는 그 부분은 당연히 실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금 현재 일본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문제를 준비해서 바로 실행에 옮긴다. 이건 좀 성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후의 수단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게 실제로 된다라고 하면 일본에서도 타격이 있을까요? 저는 타격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제 벌써 이제 관광 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절반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지금 뭐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가면 일본행 비행기 그 탑승구가 뭐 한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지방은 사실 아베노믹스는 잘 됐는데 지역 경제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일반 서민들은 이거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이제 그 북해도 가가지고 삿포로에서 택시를 탔었는데 회의차 갔었는데 가보니까 운전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베노믹스 경기 호황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냥 버럭 뭐랄까 반발을 하면서 이거 무슨 말이냐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 경제에서는 사실은 이제 한국 관광객들이 무려 750만 명 정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에서 대부분 현금으로 돌아갑니다. 카드 결제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이 이제 지방 경제에서 돌아가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선순환 과정의 어떤 일종의 그 경제적인 혈액 같은 건데 이것들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타격이 올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이제 주요 부품들 예를 들면 반도체, 그다음에 석유 제품, 석유화학, 또 철강 이런 거 한 143억 달러 정도 수출합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가 일본에서 지금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도 그러니까 쌍방 조치로서 우리가 제외한 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개별로 허가를 하게 되고 통과한 절차를 복잡화시키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이 가장 아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후쿠시마산 이게 수산물 이거 굉장히 지금 한국에서 그동안에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2심에서 WTO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가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지금 굉장히 그 일본이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한국의 대응 조치라는 것이 벌써부터 일본 내에서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아베 수상이 과연 이걸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어떤 의문감이 벌써 들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반도체라는 것은
일본에서 반도체 소재를 주로 생산하는 중소기업, 대기업들은 한국에 의존하는 게 많습니다. 한국이 가장 좋은 알짜배기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에서 LG전자 사지 않게 되면 일본 내에서 그동안 형성된 이 반도체 생산의 생태계가 깨져나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 대부분 의존하고 있던 에칭가스라든지 리지스트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소재 부품들이 더 이상 한국에 수출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수출을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생산을 해야 이게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건데 한국이 점점 수입 다변화하고 일본에 의존하기보다는 중국에서 새로운 어떤 생산 그 소를 찾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체적인 어떤 이 자기 성장적인 이런 과정은 끝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수년 지나게 되면 벌써 일본 내에서 반도체 생산의 어떤 생태계 자체가 붕괴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유력하게 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 군사보호 정보 협정 카드인데 일본이 지금 화이트리스트 시행 시기를 28일로 지정한 게 24일까지가 이제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소미아 연장하는 걸 여부를 보고 우리가 보복을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그 부분은 별로 그렇게 연관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8월 2일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내부 절차를 거치고 네. 이러한 이 공포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보에 싣고 하는 작업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걸리니까 8월 7일 날 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고를 하고 예. 21일 지난 다음에 8월 28일이니까 네. 그 부분을 8월 24일과 연계시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맞물려 간다고 생각되지만 네네. 오히려 일본 정부는 지금 현재 이 시나리오를 뭐 빠르면은 사실 작년부터 준비를 했었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2014년 정도부터 그러니까 처음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부터 이 문제는 앞으로 한일 관계 전체의 핵폭탄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지금처럼의 지소미아와 연계 부분은 그러니까 대단히 좀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그 3일 날 이제 일본 정부가 발표를 했잖아요. 화이트리스트에서 네. 우리나라를 제외하겠다. 그러면 3일 날 공포를 할 수도 있었지 않았냐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무리인 건가요? 지금은 이제 일본 내에서 이런 수출 규제 그 세계 품목을 처음에 7월 초에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이제 지금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를 했는데 그것은 이 흐름은 사실은 지난 1월 달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일본 측에서 주도 면밀하게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이라서 네.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기대할 필요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본은 8월 28일부터 시행해 나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 이제 지소미아는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네. 이건 카드로서 얼마든지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지소미아 카드를 흔들어대지 않았으면 미국은 중재에 뛰어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큰 말하자면 타격이 중요하죠. 되고 네. 제가 이제 최근에 미국 대사관의 관계자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역시 이게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이 있는 중요한 고리인데 한국 측에서 이 지소미아를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네. 것을 굉장히 그 심도 있게 요청을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한반도 비핵화 또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고친전되고 또는 이제 최소한 적어도 지난번에 이제 영공 침범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가 있었듯이 그렇죠. 이제 북중러 연대 분위기가 지금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이 흔들리게 되면 미국으로서 상당히 이제 본토 방위까지 생각해야 네, 되는 위협을 그런 받을 수 점에서는 있죠.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카드로 흔드는 건 좋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신중해야 됩니다. 네. 그건 이제 운영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네. 개정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사실상 이게 정보를 교환하지 않는 방식으로 홀딩하는 방법도 정보의 있거든요. 양을 좀 조절하거나 뭐 그런 것도 가능한 사실 이제 거 지난 2년간은 한일 양국에서 각각 2건밖에 교환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운영의 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방 파기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극히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또 의견도 간략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9559님이 우리 힘이 약한데 기업하는 사람도 생각해야죠. 현실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미숙하네요. 문정부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4801님은 그 길의 방법은 딱 하나, 전 국민이 하나로 뭉치는 것입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자리 3024님이 이번을 기회로 탈일본해야 하고 국민이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4070님 물론 힘들고 없으면 안 되는 나라긴 하지만 의존도를 이번 기회에 확 낮춰서 자체적인 강대국이 되는 게 답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일본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풍부한 내용들을 좀 보내주고 계십니다. 사실 뭐 지금 발표가 된 거고 화이트리스트를 아직 저희한테 뭐 수출을 우대국을 지위를 박탈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좀 어떤 외교전과 어떤 좀 설득을 통해서 일본과의 문제를 잘 풀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하종문 교수 또 양기호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